아, 진짜 왜 내 등이 이렇게 아픈 거지? 선생님, 앉을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손으로 일어나야 해요. 어르신 여러분, 익숙한 김치통 뚜껑을 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사랑스러운 손주와 바닥에 앉아 놀아주다 일어서려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를 내며 벽이나 가구를 짚어야 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조용히 훔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도둑은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계단을 오르는 능력, 사랑하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엄성을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한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어르신들의 소중한 근육 3분의 1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위험이 3배나 높아지고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소고기나 계란보다 단백질이 월등히 풍부하면서도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식품 5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최고 영양 전문가들이 설계한 황금식단이라는 이름의 비밀 지도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이 지도는 단 한 달 만에 잃어버렸던 30대의 활력과 기운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년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을 튼튼한 집 한 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뼈는 집의 골조이고 여러 장기들은 가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바로 이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내력벽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초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단단했던 기초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가혹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이 질환을 겪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이는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 5분 중 적어도 한 분은 몸의 기초가 약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낙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무심코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당했을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4분 중 1분은 첫 해를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수술을 받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얼마 남지 않았던 근육은 더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결국 근육 약화, 낙상, 골절, 장기 입원 근육 추가 소실이라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점차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하고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서 삶의 즐거움 또한 메말라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은 우리 몸의 거대한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 속의 당이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되어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은 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 공장의 가동이 멈추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와 같은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처럼 무서운적인 근감소증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근육을 키운다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마치 건설 현장의 인부들에게 작업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에게 벽돌, 시멘트, 철근 같은 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명령만 내린다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바로 그 벽돌과 시멘트, 철근과 같은 핵심 자재입니다. 그것은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제가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며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매일 계란 2개씩 먹으니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중간 크기의 계란 1개가 제공하는 단백질은 고작 6g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한임상영양학회의 최신 영양 지침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은 자연적인 근육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체중이 55kg인 할머니의 경우 하루에 최소 6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양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무려 11개를 드셔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른자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현명한 식품 선택에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다른 건강상의 이점까지 풍부한 단백질 챔피언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붉은 고기나 수많은 계란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근육 한 올을 지키고 재건해줄 귀하디 귀한 5가지 식품, 충성스러운 근육, 파수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명단의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식품은 한국인의 밥상에 너무나도 친숙하여 오히려 그 엄청난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식재료입니다. 바로 북어채입니다. 동해의 맑은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명태가 강원도의 높은 산간 지역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명태는 덕장에 걸려 겨울 내내 밤에는 꽁꽁 얼었다가 낮에는 녹기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차가운 해풍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명태의 수분은 완전히 증발하고 오직 생명의 정수만이 응축되어 단백질 황금 덩어리로 재탄생합니다. 잘 말린 북어채. 100기에는 무려 77g라는 경이로운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의 약 13배에 달하는 양이며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등심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단백질이 류신, 메티오닌,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 기계를 작동시키는 황금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티오닌과 트립토판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도와 기분을 개선하는 아미노산으로 노년기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북어채의 또 다른 위대한 장점은 지방 함량이 거의 없고 제조 과정에서 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귀한 식재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조리법은 바로 맑은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북엇국은 속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로 완벽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국을 끓이실 때 북어채를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불려 부드럽게 만든 후 오메가3가 풍부하여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주는 것이 비법입니다. 이후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계란 1개를 풀어 넣어 주십시오.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을 넘어 영양학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계란은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공급하고 북어채는 칼슘과 인을 제공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만나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식품은 한국의 발효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보물,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덩어리 형태의 청국장이 용맹한 보병부대라면 가루 형태의 청국장은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정예부대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건조 및 분쇄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 함량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청국장 가루 100개에는 35개에서 40개 달하는 단백질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덩어리 형태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바로 끓이지 않고 직접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청국장 찌개를 끓일 때 높은 열은 안타깝게도 유익한 살아있는 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상당 부분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가루 형태로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내 환경이라는 밭을 가꾸는 부지런한 농부처럼 활동하며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소, 특히 단백질과 칼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돕습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신체의 기초입니다. 셋째, 청국장 가루는 비타민 K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K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승객에 비타민 K를 교통경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경찰은 칼슘 승객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뼈와 치아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시에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최 여사님은 심각한 골다공증과 만성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2스푼과 꿀을 타드시는 습관을 들인 지 불과 석 달 만에 지긋지긋했던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고 최근 골밀도 검사에서도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루 형태의 편리함 또한 큰 장점입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거나 갓 지은 밥 위에 솔솔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섞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식단에 추가하여 고소한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적인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식품의 놀라운 진화 버전인 그릭 요거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릭 요거트와 일반 요거트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 하나의 공정, 바로 유청과 수분을 걸러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요거트의 질감이 훨씬 더 꾸덕하고 크리미해지며 동시에 단백질 함량이 거의 2배로 농축됩니다. 그릭 요거트 100기에는 10기에서 12기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계란 2개와 맞먹는 양이지만 소화는 훨씬 더 쉽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치아가 부실한 어르신들에게는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주는 든든한 포만감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건강하지 않은 군것질을 막아줍니다. 일반 요거트와 마찬가지로 그릭 요거트 역시 수십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익균의 집합체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릭 요거트는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품질을 보장하는 해결책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대용량 플레인 요거트, 약 1.8, 촘촘한 채, 그리고 깨끗한 면포 또는 의료용 거즈 여러 겹만 준비하면 됩니다. 큰 그릇 위에 채를 올리고 면포를 깐 다음 요거트를 모두 부어줍니다. 랩으로 덮어 냉장고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두면 됩니다. 투명한 액체인 유청은 아래 그릇으로 빠져나가고 면포 안에는 꾸덕한 그릭 요거트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래의 고인 유청을 그냥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유청에는 수용성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유청을 밥물로 사용해 보세요. 밥이 훨씬 더 찰지고 구수해집니다. 또는 각종 찌개나 국의 육수로 활용하여 영양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그릭 요거트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거나 뇌 건강에 좋은 지방을 공급하는 호두나 아몬드를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이는 맛있고 활력이 넘치는 완벽한 아침 식사 또는 간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탐구할 네 번째 식품은 서양에서 온 작은 콩이지만 탁월한 영양 가치와 뛰어난 활용성으로 한국인의 주방을 점령하고 있는 렌틸콩 렌즈콩입니다. 아시아의 콩 중의 왕이 대두라면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 세계의 보석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른 렌틸콩 100개에는 무려 25개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렌틸콩의 힘은 단백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렌틸콩은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챔피언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과 여분의 당을 흡착한 뒤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 덕분에 식후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도와주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렌틸콩은 심장 건강과 새로운 혈액 세포 형성에 필수적인 엽산, 비타민 B9,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입니다. 렌틸콩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함입니다. 하룻밤 내내 불려야 하는 다른 콩들과 달리 크기가 작은 렌틸콩은 깨끗이 씻어서 15분에서 20분만 삶으면 금세 부드러워집니다. 맛 또한 일부 콩 특유의 비릿함 없이 담백하고 고소하여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렌틸콩을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키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은 후 씻은 렌틸콩을 한 줌 추가하여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완성된 밥에는 부드럽고 고소한 렌틸콩이 섞여 있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방법은 한국식 렌틸콩 당근 수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다가 깍둑썰기한 당근을 넣고 이어서 렌틸콩과 채소 육수를 부어 모든 재료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국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면 쌀쌀한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최고의 영양식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록은 바다에서 온 지방이 풍부한 생선, 심장과 뇌 건강을 위한 귀한 선물인 고등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고등어 100긱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약 20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등어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풍부한 오메가, 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메가3는 바로 이 세포막의 유연성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성분입니다. 뇌에서 DHA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여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계에서 EPA는 강력한 항염증제처럼 작용하여 혈액 속의 나쁜 지방 중성 지방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막으며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고등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을 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근력과 근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화되고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대중적인 조리법이지만 고온에서 생선을 구울 때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맛있는 대안은 찜이나 조림입니다. 고등어 무조림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등어를 무, 대파, 풋고추와 함께 고추장, 간장 양념에 넣고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뭉근하게 조립니다. 이 과정에서 무는 생선의 비린맛을 모두 흡수하고 단맛을 내뿜으며 생선살에는 양념이 깊숙이 배어들어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 조리법은 오메가3와 비타민 D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몸의 조용한 정수기인 신장을 돌보는 것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이나 칼륨과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근육 건강과 신장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식품들을 선물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흰자는 인 함량이 매우 낮은 거의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양배추, 콜리플라워, 파프리카, 양파와 같은 채소들은 칼륨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케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늘은 소금을 대체하여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훌륭한 향신료로 신장과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와 같은 베리류 역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칼륨 함량이 낮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식품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곱게 채 썬 양배추에인 함량이 적은 또 다른 단백질 공급원인 닭가슴살을 찢어 넣고 그릭 요거트 소스로 버무린 샐러드, 또는 생강과 대파를 올려 찐 대구인 함량이 적은 흰살 생선에 데친 콜리플라워를 곁들인 요리. 이처럼 작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몸속의 견고한 건강 성체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현실에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양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의 예술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나누어 공략하기입니다. 한 끼에 많은 단백질을 몰아서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부실하게 먹는 대신 필요한 단백질 양을 세 끼 식사에 고르게 분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의 몸에는 근합성 저항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 끼니마다 적정량, 약 2030개의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은 근육에게 계속해서 집을 지으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 단백질 합성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항상 동반자와 함께입니다. 단백질은 혼자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미밥, 고구마, 통밀빵과 같은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인슐린은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을 근육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황금 시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운동 후 12시간 이내입니다. 공원에서 30분간 빠르게 걷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직후 우리 근육은 단백질에 가장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마시는 두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한 컵은 가뭄 뒤의 단비와 같아서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효과를 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제 이웃인 82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김 선생님은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거실에서 대문까지 신문을 가지러 가는 것만으로도 숨을 헐떡이셨고 자녀들은 상주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였던 따님은 아버지의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드리기보다 아버지가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에 단백질 슈퍼푸드를 교묘하게 접목시켰습니다. 흰쌀밥과 김치가 전부였던 아버지의 아침상에는 이제 계란을 푼 따뜻한 북엇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점심에는 부드럽게 졸인 고등어 무조림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조금 섞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 김 선생님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중간에 쉬지 않고 신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매일 오후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온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혼자 버스를 타고 하늘공원에 가셔서 정상까지 올라가 억새밭을 구경하고 오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젊은 시절의 다리 힘을 되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음식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네. 어르신 여러분,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여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바로 어르신들의 부엌에서 매일의 작은 식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너져가는 몸의 기초를 다시 쌓아올리는 벽돌이며 시간의 마모를 보수하는 숙련된 기술자이고 꺼져가는 활력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연료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익숙한 음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뻑뻑한 병 뚜껑을 열 때의 그 막막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장을 보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수 있을 때의 그 기쁨을 상상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힘이 바로 어르신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은 귀중한 지식과 함께 여정을 시작할 상세한 지도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실천할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 가족을 위해 렌틸콩을 섞어 밥을 지어보는 것일까요? 그 발걸음이 무엇이든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글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글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바로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근육은 내가 지킨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굳은 약속이 되고 함께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우리 모두를 건강하고 자립적이며 기쁨이 넘치는 노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